축구선수 출신이자 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했던 축구 부부 남편 강지용이 사망한 뒤 네티즌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누군가는 부모가 강지용의 재산을 착취하고 뺏어가 놓고는 전혀 주지 않아 금전적인 이유라고 하고, 누군가는 아내가 강지용의 우울증을 알면서도 방치했을 뿐더러 강지용의 죽음을 방관했고 오히려 돈으로 잔소리하며 그의 자존감을 박살내 강지용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내를 향해 비판하는 시선들도 있죠. 강지용의 죽음을 두고 가족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아내를 비판하는 사람들로 갈리고 있는데요. 평소라면 전직 프로축구 선수의 사망 소식 정도로만 알려졌겠지만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한 달 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 숙녀 캠프 때문입니다. 방송을 통해 고인이 얼마나 힘겹게 지내왔는지는 물론이고 고인과 아내의 갈등은 물론 아내와 시댁의 갈등까지 전파를 탔죠. 특히나 이혼을 소재로 한 예능에서 부부와 가족의 내밀한 속사정이 자세하게 대중에 알려졌는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사망 소식이라 후폭풍이 거센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방송에서 MC 서장훈은 부모님에게 완전히 쏘갔다고, 박하선은 부모님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당시 온라인에선 강지용의 가족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리고 고인의 사망 소식이 들려온 뒤 아내와 딸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가족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아내를 향한 비난까지 나오고 있죠. 수면 아래로 감춰져 있던 이혼 예능의 위험 요소가 이번 일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언론이 다루고 있는 강지용의 사생활은 모두 이 방송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싸움은 돈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었는데요.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이 관찰 영상에 담겼는데 여기서 강지용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강지용은 돈 때문에 미칠 것 같다며 대출금이 4천만 원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들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강지용은 11년 동안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했죠. 2008년 포항 스틸러스에 지명받아 프로축구 선수로 데뷔해 부산 아이파크, 부천 FC, 강원 FC, 인천 유나이티드 FC 등을 거쳐 2022년 시즌에 은퇴했습니다. 강지용은 컨디션 좋았을 때는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방송 당시에는 남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랜 기간 프로선수로 활동했지만 연봉을 관리한 부모에게 강지용이 맡겼던 돈을 달라고 했지만 부모에게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방송에서 강지용은 결혼 전에는 부모가 관리한 돈이 세후 5억 원 이상일 것이라 믿었지만 정작 결혼 후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죠. 그런데 강지용의 부모님은 5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강지용이 부모에게 평수를 좀 줄여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부모가 못 팔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강지용에게 내 아버지가 큰 집에서 사는 게 꿈인데 그 꿈을 깨고 싶냐고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본인 꿈 때문에 아들 인생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나 싶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강지용의 부모는 그의 돈으로 남동생에게 빌라를 사주기도 했는데요. 또한 남동생 부부의 신혼집에도 강지용의 돈이 들어갔지만 정작 남동생 부부는 강지용 부부에게 결혼식 날짜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하죠. 심지어 결혼 3년 차임에도 상견례를 하지 않아 사돈끼리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방송 당시 강지용은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은퇴를 고민할 때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며 축구 코치를 하면 아기와 떨어져야 하니까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당시 월 평균 300만 원 중후반 정도를 버는 일을 한 것이었는데요. 또한 방송 중 강지용의 안타까운 가족사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실 강지용은 삼형제로 태어났는데요. 지금은 친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힌데요. 생전 형의 보증을 서줬는데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하나둘씩 연락이 왔다는데요. 이후 형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고 형 장래 이후 폭풍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집문서, 담보문서, 보증문서, 형의 대출 문서 같은 게 다 날아와서 그때부터 집안이 고꾸라졌다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강지용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건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는데요. 남편이 금전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살기 싫다, 나가서 죽겠다는 식으로 아내가 만삭일 때도 반복해서 했다는데요. 당시 남편의 극단적인 발언에 놀란 아내는 연락을 끊었던 시댁에까지 전화했으나 시어머니는 너네 우리가 돈 안 줘서 쇼하는 거 아니냐며
너희 돈 때문에 힘들면 이혼하고 지금 사는 집 보증금으로 남편 빚을 같이 갚아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남편은 욱한 나머지 35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에 매달려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출산 100일 후쯤 남편이 얘기를 하다가 35층 아파트 바깥쪽 난간에 매달려서 너 똑바로 봐라고 했다는데요. 이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고도 했죠. 또한 강지용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듯 방송에서도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차에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비보가 들린 건데요.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가 예능에 출연할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심각한 문제가 웃음의 소재로 사용되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지해야 할 상황이 희화화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그 상황이 상당한 상처가 될 수 있는데 더구나 결말은 희망적이거나 유화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맺어지기 쉽습니다. 나름 솔루션을 개입시킨 프로그램의 효능을 어쨌든 입증하는 구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골마온 갈등이 몇 명, 전문가의 상담이나 조치를 담아내는 방송 촬영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 등 분명한 갈등 상황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강지용이 프로그램에서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차에 준비가 돼 있다. 다 있다. 하도 많이 싸우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계약서 쓰기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 아이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 현재 이혼 의사는 100%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냥 문장으로 대하면 별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 있는데요.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라는 말은 현재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현재의 고통이 너무 커서 스스로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나서는 것이 자발적 죽음인데요.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차에 준비가 돼 있다. 다 있다라는 말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방송에서는 차에 준비되어 있는 무엇들을 확인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방송에선 그것들을 다루지 않았죠. 또한 아내에게 했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히려 사람들은 아내의 편을 들었는데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변호사는 강지용 면전에서 협박행위라고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자기의 죽음으로 협박했고 협박죄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한 것이죠.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강지용은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는데요. 자신의 의사 표현이 범죄라는 지적에 충격을 받은 눈빛이었죠. 아이 아빠가 죽음을 언급할 때마다 배우자가 매우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더구나 아이가 상당히 어린 상황이고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텐데요. 강지용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화학 공장에서 나가서 힘든 일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파트를 줄이지 않고 돈을 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강지용은 어느 쪽에도 기대거나 의지할 수 없었죠. 기대했던 든든한 부모님이 사라졌으니 강지용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제 강지용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렸죠. 남은 강지용의 부모님과 남동생은 그의 돈을 착취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부디 그러지 못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강지용만 믿고 바라봐왔던 강지용의 아내와 그의 3살짜리 딸을 생각하면 먹먹한 기분을 지울 수 없는데요. 아내 역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며 100억 원을 줘도 강지용과 바꾸기 싫다며 모든 돈을 줄 테니 할 수만 있다면 강지용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싶다며 피토하는 심경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부디 이 아픔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강지용도 이제는 아픔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